원래 피지 분비가 많았던 분들도 피지 분비가 갑자기 폭발한다던가 또 여드름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. 조금 써주시고 좀 써주시고 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흉터 읽어주는 한의사의 한의사 조현기입니다.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자주 호소하시는 피부 증상들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집에서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는지, 정말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여름이라는 특성상 좀 습하고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원래 피지 분비가 많았던 분들도 피지 분비가 갑자기 폭발한다던가 또 여드름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.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고 피부층이 얇은 분들에 있어서 너무 더운 증상들이 지속이 되면은 또 홍조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부분들, 요런 한 3파트 정도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좀 많이 증가를 하세요. 우선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분들, 단순히 피지 분비만 많아지면은 집에서 이제 관리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, 피지 분비가 많아짐에 따라 모공이 좀 많이 확장되는,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기도 하거든요. 이제 집에서는 그래도 열감을 좀 내려주는 형태의 뭐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는 걸 좀 추천하고요. 니들샷도 이럴 때는 각질 제거를 조금 많이 없애주고 전체적으로 모공도 좀 수축시키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얇거나 예민하시지 않다면 니들샷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. 심도 있는 관리나 시술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간단한 관리 같은 경우들은 뭐 아쿠아필에서부터 천연재생침이라는 니들샷의 조금 강화된 형태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술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전반적으로 나는 좀 장기적으로 조금 피부 컨디션이나 피부 결도 또 개선을 하고 싶고 피지 분비도 좀 많이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RF 니들류들, 이런 부분들이 같이 스킨 부스터랑 병행해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훨씬 피지의 조절도 잘 되고 모공이 수축시킨 효과를 조금 더 길게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.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화장을 계속 하시는 분들, 프라이머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모공이 또 막혔을 때, 아니면 피지 분비가 많은 상태에서 또 잠도 못 자거나 컨디션이 좀 안 좋게 되면 여드름이 갑자기 과량 발생하신 분들이 있어요. 집에서는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게, 사실 압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압출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. 근데 이제 압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 연고들 조금 써주시고 여드름 패치 좀 써주시고, 사실 병원에서도 여드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뭐 염증 약침이라든가 아니면은 압출, 요걸 먼저 좀 시행하는 걸 추천드리고, 몇 개 안 났을 때는 원래 여드름이 나던 분들이 여름에 또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일시적으로 염증을 먼저 확 줄여주는 형태로 좀 가야 되고, 아그네스라든가 아니면 원핀 같은 이제 RF 니들류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피지선을 파괴하거나 프락셔널 RF 니들을 통해서 안쪽의 염증을 좀 제어하는 형태로 먼저 가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피지 분비를 조금 조절하는 부분들, 아니면 피부 장벽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, 피부 타입에 나눠서 조금 진행을 하면은 여드름이 안 날 수 있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홍조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여름철에 더 심해지는 홍조의 유형들은 아무래도 피부층이 좀 많이 얇으신 편에 속하는 게 많아요. 그 다음 미세혈관도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,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열을 계속 내려주는 형태, 뭐 진정이나 수분감을 줄 수 있는 마스크팩을 조금 꾸준히 조금 해주신다던가, 집에서도 얼굴에 열이 안 오를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신다던가, 병원에 오시게 된다면은 사실 여기서 제일 라이트하게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LDM이라는 시술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피부 진정을 좀 해주고 피부 장벽을 좀 강화해주는 시술인데, 홍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홍조가 아니라면 이 정도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, 만약에 홍조를 좀 너무 불편하다, 혈관 레이저들을 통해서 미세한 혈관들을 좀 잡아주고 요런 이제 홍조들이 많이 가라앉게 되면은 피부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뭐 제네시스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재생에 관련된 레이저들을 좀 받으면서 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요런 형태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또 여름철 하면 좀 자외선이 세잖아요.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느냐, 갑론을박이 좀 많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. 바르는 게 제일 좋지만 가끔 여드름이 심한 환자들이 계세요.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야외 활동이 1시간 이내 30분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 실내 환경을 한다 라고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여드름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굳이 바르시지 않은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. 꼭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낮은 것들을 덧바르는 걸 오히려 좀 추천드리는,
피부가 그렇게 약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중 세안이 좀 필요하실 거고, 만약에 피부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면 최대한 조금 자극이 없게 세안을 하되 좀 깨끗하게 자외선 차단제로 좀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세정제를 좀 사용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. 자외선 차단제는 이런 식으로 좀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름철에 환자분들이 많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에서 관리하는지, 그 다음 만약에 집에서 관리까지 힘드시다면 어떻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을 통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